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부해드린 바와 같이 토지민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여성과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민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자체 사업 및 보조사업의 총 예산액은 22년도 24억 2,549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37.9%인 33억 4,604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내역서에서 2쪽 종합민원행정추진사업으로 무인민원 발급기,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1,993만원, 민원 담당 공무원 업무배상 공제가입비 및 재직명 발급기 유지보수료 등 공공운영비 8,468만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210만원, 물품 신규 취득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한 1억 8,427만 9천원으로 총 2억 9,09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2쪽 고객만족 행정구형 사업입니다. 상하반기 친절교육 강사료 100만원, 한국어본 생활가이드북 제작 750만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수당 100만원, 직원 역량 강화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비 3,500만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비 1,100만원으로 총 5,5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쪽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 사업입니다. 여권민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158만원과 사무관리비 150만원으로 총 1,3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에서 4쪽 민원시책 발굴 및 추진 사업입니다. 민원 안내 도우미 및 외국어 통역 요원의 기간제 인건비로 5,944만 6천원, 중국어본 및 러시아본 생활가이드, 비상벨, 도움벨, 유지보수비, 디지털 민원 안내도 유지보수비, 심심풀이 상담실 운영 및 현수막, 홍보물품 제작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2,680만원과 비생벨 사용료 및 통역도우미, 휴대전화 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660만원, 특이민원 대응에 따른 워러블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188만원으로 총 1억 47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4에서 5쪽 맞춤 도움꿀 운영 사업입니다. 맞춤 도움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161만 7천원, 맞춤 도움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22만원, 민원 만족도 조사 시스템 유지관리와 문자 메시지 이용료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664만 1천원으로 총 2,94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5쪽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사업입니다.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 친절행정 우수부서 포상, 친절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총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6에서 7쪽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평가심사위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9,841만 원과 콜센터 전기요금, 통신요금, 화재보험료 등 공공요금이 2,590만 원, 민원상담 콜센터 상담원 위탁용이역 2억 6,955만 5천 원,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리모델링 시설비 9억 8,500만 원, 콜센터 시스템 구축 감리비 2,200만 원, 콜센터 개소식 관련 시설 부대비 500만 원, 콜센터, 냉방기 등 자산 물품 취득비 6,500만 원으로 총 14억 7,08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내역서 7에서 8조 민원실 운영 사업입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과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소모품 비용 등 사무관리비 2,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내역서 8조 민원실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내방하는 민원인에게 따뜻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제공하고자 민원실 내에 창구, 칸막이 등 리모델링하고 민원실 환경 개선 관련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비 500만 원과 민원실 파티션 교체 등 환경 정비를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500만 원으로 총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내역서 8에서 9쪽 내실 있는 민원 사무 추진 사업입니다. 주민등록 업무 추진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7,7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내역서 9쪽 가족관계 등록부 추진 사업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업무 추진 비용으로 사무용품 구입 및 가족관계 등록 사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855만 9천 원과 국내여비 624만 원을 총 6,47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내역서 9에서 10조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주민등록 전산 시스템 최신 정보화를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로 2,19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내역서 10에서 11조 지적공고관리 사업입니다. 토지 이동길에서 표지 구입, 조상 땅 찾기 추진의 인쇄비, 보존자 특별조치법, 보증인 수당 등 지적공보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060만 원, 부동산 종합공보시스템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331만 5천 원, 연구지정물 전산화 DB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5,500만 원, 지적진양 기준점 신설 및 복구 비용 시설비 1억 5천만, 총 2억 2,89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내역서 11조 지적재증명 관리 사업입니다. 지적재증명 발급을 위한 소모품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내역서 11조기 12조 지적제휴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제휴사 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비, 위원회 참석수당 등 관리비 1,930만 원과 문서 발송 편용 공공운용 379만 5천 원과 지적제휴사량 위탁을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9,849만 9천 원으로 총 1억 2,15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내역서 12에서 13조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산장비 수선비, 위원회 참석수당, 홍보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640만 원과 명예도로판 전기요금 및 스마트 KARS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46만 2천 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용 3,917만 3천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및 건물번호판 신규 등 교체비용 시설비 1억 2,520만 원으로 총 1억 7,12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내역서 13조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도로 건물의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3,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내역서 13조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시설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내역서 13쪽 14쪽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일제소에 대한 사무관리비 8,90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내역서 14쪽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입니다.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에 따른 필요한 사무비 36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14쪽 토지거래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 및 홍보비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공인중개사 위반,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포상금으로 기타 보상금 150만원, 총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14조 16조 개발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사업입니다. 개발공시지가 검증수수료, 홍보비용, 위원회 참석 등 사무관리비로 1억 6,58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16에 17조 개발부담금 부가징수 사업입니다. 개발부담금 업무 추이에 따른 확인 및 검증수수료, 사무관리비로 2억 200만원,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자 환급보상금으로 500만원, 총 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17조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사업입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비용을 사무관리비로 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17쪽 18쪽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원활한 토지민원과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449만 6천원과 국내협의 2,136만원으로 총 6,58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18조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로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내역서 19조 여건민원 서비스 인건비 사업입니다. 여건민원 사무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인건비 4,96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2023년도 회계 일반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순강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입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예산 설명서로 페이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에 고객 만족 행정 구현인데요. 지금 이게 이제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또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을 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네. 이 친절도 조사 용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태평양 아카데미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전화 오셨던 분들한테 뭐 설문조사를 돌려서 하는 건지 혹시 이거 담당 팀장님 계시면 좀 자세한 설명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절도는 그 맞춤콜 운영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 번만. 예. 민원팀장 김성미입니다.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은 이제 저희가 반기별로 그 용역업체를 의뢰를 해가지고요. 그 용역업체에서 저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그 전화를 해봅니다. 해봐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친절 평가를 개인 공무원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다시 발표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됩니다. 아, 그러면 그 조사 용역 결과가 매번 보고서가 제출되나요? 네. 아, 그럼 그 보고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반기별로 하기 때문에 2번. 네, 2번 네. 그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의 심심풀이 상담실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민원팀장 김성미입니다. 저희가 이제 요즘에 이제 민원이 악성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우리가 그 전문 정신 상담원을 고용을 해서 그분들이
한 달에 2번씩 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그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스트레스나 그런 거를 풀어주는 그런 곳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 보다 보니까 웨어러블 카메라를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직원이 입고 그러면 웨어러블 카메라는 이제 하게 되나요? 목에다가 장착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목에다가요? 녹음도 되고 또 촬영도 되는 것입니다. 녹음도 되고 촬영도 되고요. 촬영도 돼요. 아,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카메라 역할을 하는 거고 네네. 민원인을 어떻게 응대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녹음이 되는 이제 건가요? 항시 그거를 웨어러블을 차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네. 이번에 우리가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그 이제 악성 민원이 나타나서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고 그럴 때 이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아, 항상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어떤 항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하는 거죠. 목에 아. 차고 있다가. 그게 이제 다른 타 시도에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걸로 인해서 이제 녹음이 되거나 이제 됐을 경우 더 거친 민원이 좀 줄어드는 이런 네, 효과가 네. 좀 있을까요?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69페이지에 지금 이제 국비 사업으로 이게 다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가족관계 등록사무에 대한 건데, 이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비가 이제 별도로 2천만 원이 나오는데 이게 국비 사업이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가족관계 등록에 대한 부분이 뭐 새로운 게 도입이 되거나 아니면 뭐 시스템이 뭐 바뀌거나 이런 내용인가요? 지금 작년에 예산이 인건비가 많이 왔었는데요. 인건비가 중복이라고 그래갖고 인건비가 좀 많이 가끔되고 사무관리비로 변경돼서요. 그 내용을 저희가 일선 읍면동에서 고생하시는 그 담당자들하고 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아, 힐링 프로그램으로 가는 거군요. 네. 그리고 480페이지에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해서 태양광 LED 건물판 설치하는 게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사업 내용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소 부동산 팀장 신윤주입니다. 45만 원 정도로 15개 읍면동이랑 시청에 시범으로 태양광으로 해서 도로명 주소를 설치하는 신규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럼 관공서에만 설치를 하는 건가요? 일단 시범으로 그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올렸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이제 야간에도 보일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근데 사실은 관공서들이 읍면동은 6시 이후로는 다 퇴근 아니신가요? 관공서나 이런 게 그 시내에 있잖아요. 그 면도 중심지에 있고 그래서 일단은 시범으로 한번 태양광으로 해보고 다음부터는 무슨 우범지대나 이런 데 확대할 예정으로 한번 호응이 좋으면 그렇게 확대를 하려고 예산에 처음 담아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오히려 지금 역으로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범지대나 이런 부분이 네.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관공서가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 도로명 주소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밤에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 뭐 배달을 하시거나 우편하시는 분들이 위주로 들어갈 텐데 이 사용을 하는 게 과연 이게 관공서에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487페이지에 국가 지점번호 표기 실태 일제조사가 있는데 이 일제조사는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지금 3년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20% 했고요. 내년엔 30%, 24년도에는 50% 이제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아, 국가 지점 번호판이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도로명판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이나 강 그런 데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아, 산이나 강.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우섭 의원님.
예, 최호섭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페이지에 우리 그 통합 증명 발급기 구입하고 무인 민원 발급기 구입 세대 5대 있거든요. 요거 어디에 지금 설치할 계획이신 거죠? 그 설명서에 있듯이요. 예. 통합증명발급소는 보계하고 양성 일쪽에 3대 설치하고요. 예. 무인 발급기는 미양, 원국 3주 그리고 대덕하고 안성 이동은 교체권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하시면 되는 것 같고 이게 특이 민원 대응에 따른 웨어러블 카메라 구입을 20대 신청하셨어요. 이건 한 부서에서 20대를 다 쓰시는 건가요? 한 곳에 쓰는 게 아니고요. 네. 요거는 민원 악성 민원 때문에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읍면동에 한동 읍면동에 다 나눠. 저희도 민원실 창구에도 쓰고 그래서 한 20대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웨어러블이고 입구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시 착용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아까 우리 주무팀장 말씀했듯이 항시는 아니고요. 네. 이렇게 차고 있다가 필요할 때 눌러서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항시 촬영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요? 이거 목에 혹시 왜 핸드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목에 걸 수 있게. 그렇게 생겼어요? 예. 이게 혹시 그 민원실에는 거의 CCTV 다 있지 않나요? 예, CCTV 있습니다. 근데 그 말고 별도로 이제 악성 민원 예. 이건 뭐 녹음까지 되는 거예요? 예, 녹음도 다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20대는 그러면 읍면동까지 다 해서 하실 거면 예, 읍면동까지. 우리 읍면동이 몇 개죠? 15개 읍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저희 그 이제 민원실하고 민원실, 세정실도 있고. 세정실 예, 이렇게 이게 전부 다 100%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20대로 시작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전 부서에 다 나눠 주실 생각이세요? 그러면? 아직 이제 일단 1차적으로 지금 20대만 추진을 해보고요.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해야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원실 파티션 교체 환경 정비는 파티션이 이거 몇 개 정도 사시려고 1,500 올리신 건데 파티션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거? 저희가 2006년도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오래돼서 많이 노화가 돼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교체 좀 해보려고 합니다. 토지 민원가만 1,500만 원 정도 파티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저희가 지금 인원이 지금 한 50 몇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파티션이 있으면 좀 불편하지 않나요? 파티션을 할 때 높게 설치하는 게 아니고 네. 좀 낮게 해서 다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 11페이지에 우리 지적 측량 기준점 신설 및 복구. 제가 요거 있으면 계속 여쭤보는 것 같은데 이거 지적 측량 기준점 신설 복구 비용 요거 관련돼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2012년도, 21년도까지 세계 측직의 변환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지적도는 거기에 따라서 발맞춰서 기준점도 기존 거는 그 지역 좌표계로 동경 좌표죠. 그게 이제 사용을 못해서 세계 집계 좌표계로 바꾸기 때문에 5년 계획으로 해서 내년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해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상입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그 설명서 490페이지에요.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부동산 실거래 허위 신고자 신고 포상금 150만 원 잡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집행이 됐나요?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없었어요. 네, 이게 만약에 신고가 되면 포상금 얼마 나가는 건가요? 한 번? 50만 원. 50만 건이에요. 원 나가는 건가요? 이 그 신고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없지는 않지 않을까요? 이게 뭐 신고한다고 다 50만 원 주는 게 아니고요. 네네. 이 검찰에서 기소 유예가 돼야만 그것이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이 없어서 아직 지급은 못했습니다. 기소가 돼야 된다는 말씀. 예, 예. 기소 유예가 아니라 기소가 돼야. 기소 유예돼.
유예요? 네. 아, 그럼 어쨌든 150만 원 잡아 놓는 건가요? 예. 이거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은 없나요? 이런 부동산 실거래 허위 신고 포상금 이런 거는 국비 사업은 없는 건가요? 지금 시군으로 지금 되어 있어 시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예.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정태곤 의원님.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민원 시체 발굴 및 추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페이지 455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중국어본 및 러시아본 생활 가이드북 담겨져 있습니다. 1,500만 원. 근데 전년도에도 추진하신 거죠? 네. 근데 올해도 지금 생활 가이드북 추진하시는데요. 혹시 내년도에도 이거 계속됩니까? 지금 매년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안성에 중국어하고 러시아 쪽 분들이 많아서 이 두 개로만 이렇게 생활 가이드북을 만드신 걸까요? 네.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요구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가요? 저희가 매년 통역 도우미를 민원실에다 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있고 두 분은 또 있고 그다음에 안성 다문화 가정 가족 지원센터 거기에서 12명을 저 MOU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쪽하고 통화 연결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중국어본하고 러시아본 생활 가이드북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히려 영어권이 보통 보면은 태국이나 필리핀 이쪽에서들도 많이 오고 계시잖아요. 외국인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데 영어권은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계시니까 그게 같이 되어 있으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 좀 드렸습니다. 예, 딱 두 나라 언어로만 이렇게 되어 있길래 좀 그게 오히려 또 볼 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추가가 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그래서 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그 영어권은 영어로 이렇게 생활 가이드북 그 포함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신가요? 아닙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참고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게 저 보면은 우리가 보통적으로 좀 많이 배우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러시아 쪽 분들이 한 어느 정도 나와 계실까요? 지금 현재? 정확한 인원 없지만 그래도 중국 다음으로 러시아가 제일 많습니다. 직업 때문에 나와 계신 분들이 많으신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일자리. 네. 네. 근데 그분들이 민원인실에 이렇게 많이 찾으시나요? 러시아 외국인이 제일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도 그 통역 도우미를 러시아 통역으로 썼습니다. 보면은 이게 지금 생활 가이드북이 배포되기보다는 읍면동에는 비치해 주시는 거죠? 네, 읍면도 다 나가고 읍면동 있습니다. 비치해 주시고 이제 약간 그 관광지는 아니고 읍면동. 예, 다 그리고 나가고 시청, 있습니다. 지금. 예, 예. 그러면 어디에 혹시 또 추가로 돼 있나요, 이게? 우선 관광 안내도 저기 시외버스 터미널 거기도 보냈고요. 거기도 같이 갖고 예, 계세요? 읍면동에도 보내고 그다음 실과소에도 보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아까 우리 이관실 의원님께서도 질문 좀 주셨던 부분인데요.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목은 이게 심리상담 같지 않아요. 심심풀이 상담 운영비 이렇게 해갖고. 근데 혹시 이거 어디서 나오시나요? 두 번 월 2회 나온다고 했는데 그 회사 이름은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전문기관 두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예, 예, 1회 돌아가면서 나오나요? 예, 예. 전문기관이면 이게 둘째 주가 넷째 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정신과 쪽 그 전문기관이라는 건가요?
심리 상담하는 전문 상담실이라고 정확한 지금 회사 이름은 생각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 두 제가- 군데서 이게 교차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정신보건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정신보건센터도 지금 보면 계속 상담해주고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전문 기관에서 나온다고 하시는데 과연 우리 직원분들이 한 번 나왔을 때마다 어느 정도의 이게 일단 나왔으면 누군가는 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에는 다음에- 정신보건센터에서 나와서 상담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문 상담원이 더 필요하다. 의견이 있어서 이걸 바꿔서 진행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세요? 네. 저기 혹시 그러면 상담 실적 지금 전년도 우리 2022년도, 21년도도 했나요 혹시? 예, 저희가 지금 올해는 한 40명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21년도, 22년도 요 상담 받은 그 실적 잡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그것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네. 오히려 우리 심리적으로 좀 더 편안해지려면 웃음 치료 이런 것들이 더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가져봅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웃음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표정 관리도 좀 더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같이 좀 접목이 된다면 오히려 심리 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고 친다면 오히려 우리가 그 웃음 치료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아까 이 제목이 심심풀이잖아요. 심심풀이 심리 상담인데 심심풀이라면 오히려 웃음 치료 같은 게 더 웃음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심리적으로 우리가 더 좀 편안함이 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정신보건센터를 충분히 좀 활용하시고 기왕이면 센터 활용하시고 같은 비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면 그 직원들한테 좀 이렇게 밝음을 주시고 좀 편안한 마음적 정서적 안정을 주시려면 오히려 본 의원의 생각은 그 웃음 치료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웃음 치료 강의를 통해서 웃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순강 토지민원과 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